네, 목요일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MBC 조승원 기자 오랜만에 오셨고요. 3주 연속 출연하고 있는 우리 김준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방송을 하신 거는 네, 오늘 초면입니다. 아, 초면입니까? 네. 어색하시겠어요? 뭐 그렇죠. 방송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조승원 기자는 2주 연속 어디 가셨습니까? 예, 좀 뭐 개인적인 뭐 외압 이런 건 아니고. 아유, 제가 뭐 그런 급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맨날 막 검찰 욕하고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아유, 검찰이 네. 저 같은 피레미까지 신경 못 쓰고 지금 조국 잡기도 바쁜데.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김준일 교사는 오늘까지 3주 연속 출연. 네, 영광입니다. 이제 고정 가는 겁니까? 그 제작진 밖에 계신 김현수 부장님께서 결정하실 건지 네. 출연 협상을 잘 해보고 2020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선거법 개정안. 뭐 지금 보도 보니까 4+1 협의체에서 오늘 다시 선거법 단일화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먼저 야 3당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저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네네. 야 3당이 공동으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했고 아까 거기 계셨던 제가 사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회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더불어한국당 정신보다는 네. 4+1의 합의에 맞춰서 좀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해라. 이제 이런 촉구의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4+1 협의체에서 이제 합의를 못하는 건 각 당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군소 야당과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길이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거대 몸집을 갖고 있는 기존 당들과 네. 기본적으로 이 비례대표 이 숫자 네. 그리고 뭐 캡 씌우는 문제, 네. 연동률 네. 이런 게 지금 다 문제입니까?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았었는데. 네, 가닥이 잡힌 게 있고 네. 이제 안 잡힌 게 있는데 네. 현재까지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카드는 한국당과의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능성 그걸까지 포괄해서 좀 포괄적인 제안을 여전히 하고 있고 네. 이제 다른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기 안에서 좀 더 개혁적인 방안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큰 틀에서는 좀 입장차가 조금씩 있는 거고요. 네. 지역구 250 비례의석 50석은 거의 이제 뭐 확정석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국회가 약간 덜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패스트트랙은 원하는 지금 225대 75.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자신의 지역구가 흔들리고 네네. 자신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50이라는 건 거의 이제 지역구 미세 조정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의원들은 이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로 이제 관심사가 넘어가지 네. 선거제도 개혁이 자신의 현안이 좀 덜 된 의원들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은 비례의석을 몇 석 정도 쟁취할 수 있냐 없냐의 정도의 논점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조금 뭐 오히려 그냥 협상을 끝까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 드는 생각이 225 플러스 75라고 분명히 본인들이 합의해서 어쨌든 패트에 올려놓고 네네. 무슨 근거로 250 플러스 50을 하는 건지 주먹구구가 아닌지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각 당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는 좋을 수 있으나 네네. 밖에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저 숫자는 왜 나온 거지?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사실상 자유한국당 핑계대고 네.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지금 밀고 나가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 개 다 타당하신 지적인데 네네. 이제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225대 75를 하면 국회 과반 의석의 의결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농촌, 산촌 지역구가 지금 4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인구가 별로 없어서. 네네. 근데 이런 게 더 늘어나면 문제 아니냐. 네네. 그래서 비례를 전체적으로 늘리고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더 이상 지역구 축소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또 아예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250대 50 그리고 50% 준연동형이면 개혁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다시 부가적인 조건을 이제 민주당이 좀 붙이고 있는 부분들은 네네. 조금 비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석만
준연동형으로 적용하고 25석은 병립형으로 하자는 지금 민주당의 제안이나 네. 봉쇄 조항이라고 해서 이제 비례대표 득표율을 3% 이상 있는 정당만 의석이 나눠지는 현 제도를 5%까지 올리자라는 이제 제안 요 두 개는 조금 개혁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렵다. 듭니다. 네. 조수원 기자님. 아니, 뭐 저는 이제 이 정치 분야는 제가 네. 또 좀 전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뭐 투표를 하실 거잖아요. 예, 네. 뭐 유권자 입장에 생각하면 근데 비례성 강화는 그냥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합의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죠.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그렇죠. 올바른 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의원들 입장은 저 지역구 획정 하나 가지고도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째로 지역구가 날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목을 맬 거라고요. 하지만 사활을 걸고. 네, 네. 사활을 걸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인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라면 대승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면 짧게. 네. 그 아마 지금 이제 검찰개혁안 그리고 선거제도안 둘 다 이제 4+1 회의에서 각각 실무회의가 진행 중이었고요. 네. 아마 이제 내일 아침에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일괄 타결이 좀 돼서 네. 내일 수정안을 일단 올리고 상정을 하고 내일 아마 그럼 뭐 무제한 토론 신청,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국당이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시 회기를 좀 조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차수를 변경하여 임시회가 열리면 17일 다음 주 화요일이 사실은 예비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 16일까지는 어떻게든 좀 처리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여의도 여성시대 코너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가 고 김용균 씨 일주기였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어제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전 5사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 조성 기자가 사실 이 하청 노동자 이 문제들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수치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딱 5개 석탄 화력 발전 요 5곳 공기업입니다. 이거 네네.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 5곳에서 5년 동안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이 334명입니다. 이 딱 5곳에서 이 중에 334명 중에 326명이 하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97.6%예요. 정확히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네. 게다가 이 5년 동안 사망은 20명이거든요. 네. 20명인데 이분들은 100% 하도급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다 하도급이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위험의 외주화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수만 가지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통계도 김용균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조사라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발전 조수원 기자가 강조했다시피 발전 5사에서 일어난 것만 따로 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망하거나 다친 분 97. 몇 %요? 97.6%.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요. 김준일 변호사도 이 산재 관련해서 종종 변호하시죠? 저는 뭐 직접 사건을 한 건 거의 없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뭐 대학원에서 전공이 노동법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산재 사건은 이제 뭐 입증 책임이라고 할까? 네. 왜 누가 잘못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산업재해다를 인정하는 죄송합니다. 기침 좀 하겠습니다. 네네. 편하게 하시고요. 네. 그걸 인정하는 게 조금 사건이 좀 까다로울 때가 네. 많이 있고요. 근데 조금 이따가 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화학 물질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랑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건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관리자가 소홀하게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서 기업의 책임을 좀 비껴나가는 방식으로 변론을 저쪽에 상대방이 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잘 입증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위험 자체가
이제 외주화 된다는 건 이런 거죠. 정규직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산업 안전에 대한 요구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 네네. 이제 그것이 아닌 노동조합도 없고 하주, 외청,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규율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거기서 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당정이 오늘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름 길어요. 이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책임을 확대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원청의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요. 글쎄요, 사실 당정 정부에서 이런 발표는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던 발표 같은데 주승훈 기자 뭐 큰 차이를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 오늘 나온 거요. 네. 제가 보도자료 다 한번 읽어봤는데 네. 이 오늘 나온 거는 산업재해 전반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발전 산업에만 국한된 그 발전 산업 안전 강화 방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8월이었던가요? 그 김용균 특조위, 이른바 이제 김용균 특조위에서 권고안 22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당정이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내놓고 향후 계획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근데 참 국무조정실 제가 여기 보니까 보도자료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이런 자료를 내셨는데 네. 뭐 이분들 노고를 제가 참 고생하셨겠죠. 네,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고생하셨겠는데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제가 꼼꼼히 한 시간 동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맛집에 가면 반찬 가짓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냥 찌개 밥 맛있고 나머지 반찬 몇 개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의외로 밥 별로인 집들이 찌개 밥은 맛이 없고 반찬만 많이 늘어나요. 한 20개 나오죠. 예, 네. 반찬만 많이 늘어나서 근데 제 이 보도자료 보면서 정말 그 안타까움 느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뭐 굉장히 많은 걸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조위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라고 얘기했던 1번 권고안, 그러니까 22개 권고안 중에 네네.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위험의 외주화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청 구조 좀 깨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좀 제발 직접 고용해. 니들이. 그렇게 해서 좀 해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거에 대한 당정의 대책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는 한 개의 공공기관을 별도 설립해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 고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원하청 구조를 어떻게 하면 깰 거냐, 도급 구조를 어떻게 깰 거냐는 거를 요구한 건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회사 세워서 고용하면 똑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하청 내용적으로.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님들은 찌개 밥을 맛있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네. 반찬 가짓수 늘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안타깝고 그다음에 노동계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당장 이렇게 되는 걸 이게 발전 5사만 해도 비정규직 아니 저 하도급이 한 6천 명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좀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좀 반쪽짜리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좀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칙은 제시를 했는데 그 표현이 뭐였냐면 정규직화 원칙에 동의한다라는 건 자신네들이 원칙을 준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김용균 특조위에 활동하셨던 위원들도 이 선별적으로 22개 권고안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네. 선별적으로만 오늘 이제 발표한 당정의 안에 대해서 좀 유감의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정부가 뭔가 이제 하기 어려우면 검토, 추진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은 또 같은 사건 발생하고 또 당정 협의해서 시끌벅적하다가 또 이렇게 백화점식 대책 아닌 대책이 나오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정부는 정규직은 못하겠다. 돈 문제입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오늘 이유를 댔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라는 걸 좀 얘기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 두툼한 보도자료 대신에 네.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산재 사고 나서 이 자꾸 사람들 죽어 나가고 이러면 니네 업장 망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걸로 추진을 하면 전 될 것 같아요. 외국 사례를 저번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왜 안 되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 한번 오늘 더 마지막으로 제가 반복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기소돼가지고 징역형 받은 비율 0.5%. 사망사고 시 평균 벌금 액수 432만 원, 500만 원이 안 됩니다. 자, 산업재해 사업장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평균 액수 126만 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벌의 솜방망이를 바꾼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28년 만에 산업안전법 개정은 했어요. 네네. 근데 개정했는데 처벌 수위 그래서 높인다고 해서 상한선을 올렸는데 그래서 근로자 사망 시에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노동계는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수만 높여놓으면 뭐하냐. 그러고 벌금 때릴 거. 어차피 그러고 재판 나서 가면. 네. 어차피 재판 가서 벌금 나올 건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노동자가 사망하고 이런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뭐 최소 징역 1년 이상 때려야 된다라고 그냥 아예 그냥 한선을 정해라라고 네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노예차한법 예를 들어서 그 중대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에게 막대한 좀 이 책임을 물리는 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장 지금 이번 산안법이 당장 지금 김용균 없는 김용법으로 불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도급 금지한 그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도금, 뭐 순, 카드뮴, 납 이런 거거든요. 빠져 있어요. 아예 발전업 다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제2의 김용균도 못 막고 제2의 구의역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소연들 하는 거거든요. 김용균 그 돌아가신 김용균 씨 어머님이 그 했던 인터뷰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죽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다. 이거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나 이 보도자료 만드신 이 고관 대작 공무원들께서 이게 자기 자식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허술한 대책 내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김용균 씨 이 사고 이후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영 부실해서 조정환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김준일 변호사님. 네. 정가은 목사가 오늘 드디어 5번째 소환 끝에 나갔어요 경찰에. 세속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근데 조사를 받으실 그 이유는 충분하니까 뭐 이제서라도 출석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혐의가 한 6개 정도 됩니까? 네, 혐의는 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내란 선동죄 좀 뭐 청와대에서 누구를 끌어내자 뭐 이제 이런 표현들 했더니 내란 선동죄로 이제 고발당한 건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주목할 거는 기부금품법 위반 문제가 또 이제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돈을 이제 너무 많이 거두면서 생긴 문제가 있고요. 뭐 집시법이라든가 폭행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 입증을 이제 어떻게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그 기자들한테 아니 그 종교 집회에서 헌금 걷는 게 무슨 문제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종교 집회로 보느냐 정치 집회로 보느냐 굉장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판단이? 이제 기부금품법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모을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에 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뭐 무슨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뭐 팬클럽이다. 팬클럽이 올해 몇 명 가입할지 모르니까 그걸 신고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명확한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데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을 이제 모집할 땐 좀 규제가 셉니다. 사실 근데 1,000만 원 이상으로 다 규제한다는 건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요거는 좀 상향할 필요가 있고 너무 규제주의다라는 이제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법은 이제 개정 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이걸 적용하면 사실은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내란 선동 등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10월 3일이었으니까 그때 폭력 사태도 일어났었는데 그 이제 그
그것과 전 목사가 관계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혐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그 헌금 부분입니까? 이제 나머지 폭력은 뭐 이제 예를 들어 그 전체적인 집회의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이제 공동정범 이론으로 이제 책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또 이제 그 당사자들이 그냥 우리가 우발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공무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건 지금 얘기해서 좀 알기가 좀 어렵고요. 네. 내란 선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유죄 받은 건데 사실 그 판례도 사실은 저희는 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이걸 가지고 내란을 선동했다고 할 수 내란 음모, 있냐라고. 내론 선동. 예, 네.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고 네네. 내란 선동만 유죄가 나왔는데 근데 물론 이제 양승태 체제에서 나온 판결입니다만 그 판례 법리대로라면 유죄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판례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MBC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